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잉 충성 수사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근처에서 광역버스를 포함해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구조 작업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원유 공급 중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가 처음 확인했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로 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독일 순방을 마치고 내일 오전 귀국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숨고르게 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고 소형 아파트 인기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문신 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의료인이 하는 불법 문신 시술에 합법화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보를 부실 검증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사실을 몰랐고 그에 따른 저희의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를 다 저를 속여왔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5일 제보 기자회견 뒤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할 때 못한다고 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거나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망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 메시지 등을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인 걸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정황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문준용 씨의 파스스 스쿨 동창인 것처럼 연기해 제보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김성호 전 의원과 김윤원 변호사, 이용주 의원 등에 대한 제보 부실 검증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국민의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강경 발언을 한 뒤에 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여당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고 항의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원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국정은 협치라고 쓰여있는 국민의당 대형 현수막이 철거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당의 이른바 협치 종료 선언에 따라 여의도 중앙당사 외벽에 걸렸던 현수막을 떼어낸 겁니다. 이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연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 등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이 영장 청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의 수뇌부를 같이 몰아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신 겁니다. 민주당도 맞불 작전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빌미삼아 태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일부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태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시작된 두 당의 신경전이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오늘 오후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근처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버스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버스가 승용차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버스에 깔린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승용차와 부딪힌 또 다른 차량들은 도로 곳곳에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7대가 추돌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앞서가던 다른 차들을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버스 승객 등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 상행선 3개, 하행선 1개 차로가 1시간 반 넘게 통제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51살 김모 씨가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김 씨가 정체된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인데 서초에서 아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미리 했는지 일단 졸음 운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숨진 승용차 운전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카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에게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며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문준모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원유 공급 중단은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라며 인도적 차원을 제외하고 원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으로 전해지던 유엔의 대북 원유 공급 제한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처음 확인한 발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G20 의장국 회견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기를 희망한다며 국제사회 역할을 촉구한 것도 이런 논의와 맥이 닿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Ich möchte sagen, dass alle, die dazu gesprochen haben, ihre große Sorge darüber ausgedrückt haben, dass diese Entwicklung doch sehr bedrohlich ist und 문재인 대통령은 G20 회담 기간 정상급 인사 13명을 잇따라 만나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젯밤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선 6.25 이후 최고의 위기이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독일 방문 핵심 성과는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잘했다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재를 병행하되 한국이 대화를 주도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포괄적 접근법으로 한반도 4강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제재에 무게를 둔 미국과 일본이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했고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또 바로 이 장면처럼 특히 정상 간 친밀함을 높였다는 점은 국내외에 상징하는 부분이 큽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조차 첫 4강 외교에서 국가 안보와 국익의 편에 선 것을 지지한다며 비교적 호평했습니다. 그러나 한계와 과제도 뚜렷했습니다. 중국에는 사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고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선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팽팽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미일 대 중러, 한반도 주변 사강이 근본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은 큰 부담입니다.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방 6일간의 독일 순방을 마치고 내일 아침 귀국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군 폭격기 훈련은 물론이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대화를 시도한다 해도 북한은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4대 굴종과 동족 대결로 얼룩진 매국 행각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흥남 철수작전을 평가한 것을 두고 미국을 생명의 은인으로 떠받드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피해기를 주장하면서 미국 승인하에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북한과 전면 대결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이번 미국 방문은 조공 외교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실명 대신 남조선 집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지난 4일 조국전선 성명에 이어 방미 결과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대화를 해도 미국이 승인하여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떠들어대었으니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은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어제 한반도에서 북한 시설 폭격 훈련을 한 데 대해서도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군사적 도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에 당분간은 호응할 뜻이 없음을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주식 전문가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뒤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가짜 고수의 말 한마디에 270명이 고스란히 돈을 맡겼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민경호 기자입니다. 책상 한 개에 설치한 7대의 모니터에 주식 차트가 가득합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5만 원권 뭉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SNS에서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201명에게 모두 4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27살 최 모 씨의 사무실을 경찰이 덮쳤습니다. 최 씨는 유명 주식 전문가 A 씨의 종목 분석을 자신이 한 것처럼 채팅방에 올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받아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A 씨의 사투리와 반말이 섞인 말투까지 따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월 회비를 한 70만 원, 80만 원 내면은 그 유료방 회원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종목 추천을 받는 거죠, 대표한테. 경찰은 최 씨를 통해 돈을 번 사람도 사실상 아무도 없었고 최 씨에게 그럴 능력도 없었다면서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기 포천 신북면의 한 도로에서 62살 이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차선을 바꾸다가 앞서가던 다른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경기 화성시 이파도 북쪽 약 2km 지점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모터보트가 해경에 의해 예인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4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장마가 잠깐 주춤한 사이 오늘 영남과 강원 영동 지방은 35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아버지와 물장구도 치고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더위를 식힙니다. 폭염주의보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에선 해수욕장과 포구마다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이 삼양이 단물이 나는 데서 너무 좋아서 한번 같이 와봤어요.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49곳에 10만 명이 몰리는 등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전국 해수욕장과 수영장 그리고 계곡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자주 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오고 있는데 오늘 예약해서 서핑 타러 오니까 참 새로운 경험한 것 같고 파도도 오늘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경북 경주의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랐고 영남과 강원 영동 지방은 35도, 충청과 호남, 강원 영서 지방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불쾌지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80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서울에서는 오늘 오후 물폭탄처럼 강한 소나기가 짧은 시간 쏟아져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엔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엔 내일 오전, 강원도에는 내일 낮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문신하면 한때 조직폭력배들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패션이나 장식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전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문신은 의료행위로 의료인이 한 문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안상우 기자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문신이라고 하면 위협적이고 혐오스러운 느낌 일색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자기 표현의 한 방법이 됐습니다. 문신은 의외성이다. 그림들을 내 문신 새김으로써 이 친구의 다른 면모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문신은 위험한 도전이다. 부작용 같은 게 위험하기도 하고 한번 하게 되면은 지우기도 어렵고 눈썹,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 화장까지 성행하면서 문신 인구는 100만 명이 넘고 문신 시술자도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해주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처음 알았습니다. 전혀 못 들어봤는데? 남들 다 하잖아요, 요새. 문신 합법화 시도는 있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주사 바늘로 사람의 피부에 그 시약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침투할 때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 좀 더 위험하다. 전문적인 의사가 해야 될 만큼의 그 복잡한 그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회용품을 쓴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면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허가제로 합법화해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로 보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것을 위생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몇 가지만 좀 지켜달라. 우리나라는 유병률이 2배나 높은 감염 때문에 사람 간에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찬반이 맞서는 가운데 접점을 찾아보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인 위생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사들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고 뭐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든지. 예술적 타투와 위험한 문신 사이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도 거의 없는 말로만 불법인 상태가 이렇게 계속되는 건 오늘 들어본 목소리 중 어느 편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굴착기를 빌린 뒤 해외에 사기로 팔아넘기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경찰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굴착기 임대업을 하는 조석현 씨는 굴착기 2대를 건축업자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건축업자와 연락이 끊겼고 공사를 하는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 공사 현장 주변입니다. 피의자 일당이 이곳에서 사용한다던 굴착기는 사라졌고 공터만 남아 있습니다. 조 씨는 바로 관할 평택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아직 임대 렌탈 기간이 남아 있고 그 와중에 벌써 컨테이너에 싣고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는 동안 굴착기를 잃어버린 피해자들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인천항에서 수출용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자신의 굴착기를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의 조 씨도 용의자를 직접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관할지가 틀리다고 관할지에 가서 신고하라고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범인이 온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이러고 있으니. 경찰은 첫 신고 후 보름이 더 지난 지난달 26일 전담팀을 꾸리고 임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지만 총책 등 다른 일당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당시에는 범죄 성립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서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주춤하는가 싶었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도 새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갖고 있던 권모 씨. 정부의 규제 강화 소식에 이달 초 서둘러 집을 내놨는데 불과 일주일 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는 분이 집은 둘러보지 않고 그냥 바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거주는 경기권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자녀분들한테 아마 준비해 주시는 걸로. 한동안 잔뜩 움츠렸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지난주부터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는 등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문을 닫았던 중개업소들도 거래 문의가 늘자 중개 업무에 본격 나섰습니다. 42제곱미터가 11억 7천, 50제곱미터가 13억에 전단지에 걸쳐서 한두 개 정도만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전보다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의 오름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청약 열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청약엔 540가구 모집에 12,000명이 몰렸고 경기 분당의 한 아파트는 평균 1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서울은 수요가 많아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청약시장의 호조세도 계속되면서 매수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6.19 부동산 종합대책이 효력을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과열이 심화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의 경우엔 정부 규제와 상관없이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박수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을 연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평일인데도 예비 청약자들로 북적입니다. 총 898가구의 분양 물량 전체가 59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신혼부부라서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소형 평수라서 가격도 적당하고 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되는 데다 자금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에 소형 아파트는 여전히 인기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규 분양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시장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지난달 역대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5년 분양 당시 강남 쪽방이라 불리며 미분양 서름을 겪었던 잠실의 이 아파트는 지금은 매물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27제곱미터 아파트가 1억 9천만 원대 분양됐는데 지금은 7억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대 규모가 작아지고 장년층들이 주택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금 규모가 작은 소형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최근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의 거품이 적지 않은 만큼 매입에 앞서 가격과 지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최근 인공지능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전형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시기인데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평가받는 세상이 과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쿄에서 최고원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AI, 즉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입니다. 쇼핑 상품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부터 건물 내부를 안내하는 대화형 AI도 등장했습니다. お腹が空いたな。最寄りのレストランの東展示棟2階にございます。 신입사원 채용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프트뱅크는 올해부터 1차 서류 전형을 AI에게 맡겼습니다. 입사 지원자들이 인터넷상에서 회사 측의 질문에 답변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답변들을 평가해 합격, 불합격을 표시합니다. AI는 매년 입사 지원자 수천 명의 답변을 끊임없이 학습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AI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2차 면접자를 고릅니다. 엔지니어としてはCだけど企画としてだったらちょっとかも. 아예 면접 과정까지 AI에게 맡기려는 회사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소형 로봇이 사람 면접관을 대신하는 겁니다. 私のようなロボット相手の面接は初めてですよね。とても苦労したことや困難な状況を乗り越えたという経験はありますか? 채용 과정뿐이 아닙니다. 일본 인공지능 개발 업체들은 향후 10년 내 일반 직원들의 인사평가까지 인공지능이 대신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예측합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8가지 화려한 색깔을 지닌 새 팔색조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귀한 여름철새입니다. 2달 전에 남해안에 왔는데 뱀을 잡아서 새끼에게 먹이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곧 긴 여행 떠나는 팔색조 가족 만나보시죠. 장세만 기자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남해 앞바다 금산자락. 지난 5월 형형색색의 팔색조가 날아들었습니다. 배 아랫부분 선명한 붉은색 말고도 머리에 밤색 무늬, 얼굴엔 검은색 띠, 날개 깃털에도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졌습니다. 팔색조는 주로 동남아시아 인근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가 여름철 번식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여름철새입니다. 예민한 습성 탓에 전 세계 개체수가 10,000마리가 안 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희귀새입니다. 저 멀리서 짝을 찾는 수컷 울음소리를 듣고 암컷이 응답하면서 짝짓기가 시작됩니다. 한 달가량 지나면 팔색조 둥지에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새끼뱀을 물어온 어미 팔색조. 아직 채 눈도 못 뜬 새끼새는 자기 머리만한 뱀을 쉬지 않고 먹어치웁니다. 먹이가 지린이가 90% 이상이에요. 몇 년 동안 팔색조 관찰하고 해봤지만 뱀 물고기는 처음이었고 보름간의 보살핌 끝에 둥지를 나와 생애 첫 날갯짓을 합니다. 팔색조 가족은 이달 말 동남아로 긴 여행에 나섭니다. 하지만 팔색조들이 오가는 차량이나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립공원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 여권이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을 낙마시키고 현안을 일관 타결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협조할지가 관건입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야3당이 한 목소리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 두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최종 시한이 내일로 끝납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에 임명 강행만 남는 상황인데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안보 이슈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방장관 임명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정권 장관과의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80%가 넘는 국정 지지도에도 야3당이 국회의석 5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임명을 밀어붙이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여권의 고민입니다. 추경은 민생입니다. 정치적 문제로 추경을 막는 것은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현안 일괄 타결을 야당이 협력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일부 장관 후보자 낙마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휴일 내내 야3당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귀국과 맞물려 전국 타개의 해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맞서면서 고립을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딸 이방카도 대리 출석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의제인 기후변화에서부터 미국은 다른 19개 나라와 맞섰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파리협정을 여전히 못 지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절대 우방인 영국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Like other world leaders here, I'm dismayed at the US decision to pull out of the Paris Agreement. 다른 G20 회원국 정상들은 파리협정이 되돌릴 수 없음을 선언한다. 이렇게 공동선언문에도 1대 19의 구도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양대 의제인 자유무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다른 정상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장녀 이방카도 논란의 한 복판에 섰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메이 총리 사이에 이방카가 앉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정상회담장을 비우자 대리 출석한 겁니다.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는 이방카의 2주 전 인터뷰가 다시 돌면서 비판 여론에 불을 당겼습니다. I try to stay out of politics. His political instincts are phenomenal. G20 의장인 메르켈 총리가 백악관 고문이자 미국 대표단으로 출석에 문제가 없다고 진화해 나섰지만 무자격자의 착석, 혈통이 우선하는 나라라는 비난이 SNS를 달궜습니다. SBS 손성민입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과 핀란드, 행복지수가 늘 세계 최고 수준인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들 나라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경제적인 여유와 깨끗한 자연 환경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핀란드 출신 기자는 다른 관점에서 비결을 찾고 있습니다. 조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하늘로 곧게 뻗은 침엽수림과 깨끗한 공기, 그림 같은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누 파르타넨 기자는 행복을 만드는 진짜 동력으로 사회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북유럽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부모에게서 독립합니다. 국가는 주택임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따로 살면 부모는 양육의 짐을 덜 수 있고 자녀는 부모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도 많은데 낳은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습니다. are not married and you still live together, have children, that's totally fine. You can get legal status as well. 아이 기를 땐 아빠 엄마 모두에게 넉넉한 유급 휴가를 줍니다. You don't have to quit. You don't have to choose between your family and your job. 북유럽 국가들은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갖추어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였습니다. 대신 세금은 많습니다. 50% in tax, whereas in Korea I think it's up to 30%. So we get a lot of things for free, like for example, school is free and like going to hospitals are free. 결국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이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SBS 조정입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기술력이 있어도 투자받기가 어려워서 생존율이 낮습니다. 여기에 인수합병이 저조한 것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업 활력 시리즈, 오늘은 창업기업의 식량이 되는 M&A 활성화를 짚어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이용자들의 축적된 구매 기록을 기반으로 최적의 맞춤형 항공권을 찾아주는 검색 엔진입니다. 서울, 프라하를 검색하니 최근 이 경로를 선택한 사람들의 다양한 일정과 가격의 항공권이 검색됩니다. 하지만 기술을 개발한 벤처업체는 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검색 기술을 눈여겨본 한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M&A를 제안했습니다. 추가적인 자금 수혈이나 이런 게 없이는 사실 생존조차도 불투명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M&A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차별화 포인트를 이미 5년간 충분히 축적해놓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팀을 인수해서 저희가 빠르게 선보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M&A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80% 넘는 스타트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채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M&A나 상장 등의 수단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창업 생태계에 또 다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데 정체돼 있는 겁니다. 번 돈으로 또 투자를 한다든지 또다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전한 이런 선순환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계속 이게 바뀌지 않고 정체가 돼 있다는 거죠. 정부는 스타트업 간 소규모 인수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140억 원의 M&A 펀드를 조성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 사업이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회 공헌 사업의 하나로 점포 일부를 내준 건데 착한 프랜차이즈를 송인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한 프랜차이즈 순댓국집입니다. 점심시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붐빕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점주와 직원들은 모두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들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임차료와 권리금, 시설을 지원해주고
식자재 납품과 맛 관리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자활 참여자의 창업 지원금 등에 쓰이게 됩니다. 손님들이 젊은 층으로 많이 바뀌어서 매출도 많이 늘고 삶의 활력소도 느꼈고 일하는데 좀 재밌고 일하는 맛이 나요. 프랜차이즈형 자활 사업은 편의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포는 물론 운영 비용까지 모두 본사에서 부담합니다. 1호점, 2호점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매월 한 점 이상은 오픈해서 자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활 참여자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에 부풀어서 진짜 열과 성의를 가지고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자활 사업은 저소득층 참여자들에게 점조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 속에 자활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17년 동안 LG에서 활약했던 적토마 이병규 선수가 공식 은퇴식을 갖고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던 이병규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잠실구장에 LG 유니폼을 입고 오랜만에 다시 섰습니다. KBO 리그에 있는 동안 줄곧 LG 유니폼만 입고 뛰었던 이병규의 마지막 인사에 팬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LG와 한화 양팀 감독과 주장이 나와 이병규에게 꽃다발을 전했고 팬들은 기념 배트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정든 후배들과 일일이 포옹을 나눈 이병규는 오늘 경기 시구도 아들 이승민 군이 시타를 맡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LG 구단은 이병규의 등번호 9번을 KBO 리그 역대 13번째로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뭐 그렇게 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 현실적으로 야구장에 오니까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에서는 LG가 에이스 허프의 5회 갑작스러운 햄스트링 부상 교체에도 양석환의 투런 홈런을 앞세워 한화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13.6득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선두 기아는 KT와 경기가 2회 비 때문에 취소되면서 하루 쉬어가게 됐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지금 서울 등 레이더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쯤 서울과 전북 무주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되는데요. 하지만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또다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 최고 150mm 이상, 충남과 호남 서해안 지방에서도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와 경북 동해안 지방은 폭염이 기승입니다. 이들 지방은 내일도 33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30도 이하에 머물겠지만 후텁지근함은 여전하겠습니다. 내일도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장맛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아이 손잡고 길을 걷는데 앞에 가는 분이 담배 피우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서울시 여론조사를 봤더니 보행 중 금연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했습니다. 걸으면서 담배 피울 때 혹시 뒤통수가 따가우셨다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